자, 거기 이제 176페이지 2번에 과세대상 토지구분 나오죠. 그죠? 여기 보시면 종합합산 나오고 별도합산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대상이니까 저기 써있는 거니까 신경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인데,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간단하죠. 자, 주택인데 여러분 주택 갖고 계시면 종부세 내죠. 근데 왜 집 있는데 왜 종부세 안 내? 지금 아파트 있잖아. 왜 안 내요? 종부세를. 내야 된다 했잖아.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곤란해요? 왜 안 내? 아, 집이 싸서 안 내는 거야. 싸니까. 있었잖아요. 6억을 초과했을 때만 낸다니까.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 계세요? 그 기준 금액이 얼마?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얘는 누구 계세요? 80억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고,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얘는 간단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꺼번에 그냥, 그죠? 뭐만 알면 돼. 다 기준금액 초과해야 되니까 기준금액만 알면 되는 거지. 80억, 5억,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다. 끝.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마찬가지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 가지고 있다 쳐봐. 10억짜리. 종부세 내셔야 되죠? 그죠? 6억 초과됐으니까. 얼마에 대해서? 4억이죠. 왜? 6억까지는 안 내니까 6억을 빼줘야죠. 그럼 초과금액이 나오죠. 그럼 6억을 빼주면 얘가 4억이 나오죠. 그죠? 근데 얘가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왜? 얘가 과세 표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죠. 그럼 얘도 뭐가 있다? 이게 있어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전부 다 80%. 주택도 예외 없어. 무조건 다 80이에요. 공정시장까지. 왜? 주택은 종부세 내는 사람은 부자들이 내는 거지. 그건 예외 없는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세부상 60%였잖아요. 그죠? 토지건조 70이고. 얘는 부자들이 내는 거 전부 다 80. 그럼 48은 32, 3억 2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택분 과세표준은 뭐예요? 주택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기준금액인 얼마?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리고 뭐라고요?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무조건 종부세는 과표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토지 건축물 주택이니까 쟤는 셋 다 아니 건축은 아니고 저거 별도 종합주택 있죠. 쟤들은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곱하잖아요. 왜? 토건주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 곱하고 같은 보이스인 종부세 똑같이 곱하는 거죠. 근데 비율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나와야 된다. 결론 이거죠. 자, 별도 합산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를 빼죠? 쟤는 전부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일단 빼주겠죠? 공제한 금액 구하고 얘는 5억을 공제하고 그러면 공제한 금액이 나올 테고 얘는요 6억을 뭐한 금액 공제한 금액에다가 셋 다 뭘 곱해줘라? 네, 그쵸.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 이렇게 가는 거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과표가 뭡니까? 그러면 토지의 별도 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80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이렇게 하면 되고 쟤는 5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금액은 또 아닌데 얘도 지금 80억, 5억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얘도 80억, 5억, 6억을 공제한 금액에 이거 곱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과표 간단하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어떡한다? 3억 원을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 추가 공제.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10억. 얘도 10억. 얘는 1주택자. 얘는 뭐죠? 2주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은 10억이죠? 자, 세금 어떻게 한다? 둘 다 6억 빼줘요. 6억. 그죠? 과표. 둘 다 얼마요? 4억, 4억이죠. 4억, 4억. 자, 어떻게 한다고요? 1주택자는 여기서 3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3억. 1억. 그럼 얘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얘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10억인데 다르죠. 얘는 8천이 과표고 얘는 3억 2천이 과세 표준이에요. 얘가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죠. 왜? 1주택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주택자만 혜택을 주는 거죠. 왜? 집이 하나인 사람이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두 채는 일단 투기 목적인 거죠. 왜? 하나만 있으면 집이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거주 목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거 하나인데 집값 올랐다고 해서 넌 부자니까 종부세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1주택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기준 금액을 높여주는 건 똑같은 거죠. 추가 3억 공제 준다는 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얼마가 넘어야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9억이 초과가 돼야 되죠. 왜? 3억 초과 공제 받으니까 9억 초과요. 그럼 우리나라에 웬만한 원집 아파트 하나 갖고 계신 분이 공시가격으로 9억 넘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서울은 많이 있겠지만 일반 지방에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은 집 하나인 단독명의자는 거의 종부세를 안 내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얘는 근데 집이 두 개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 거죠. 같은 10억인데 얘가 세금 훨씬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 단독명의자만. 공동명의자는 안 됩니다. 공동명의자는 안 해줘요. 공동명의자는 추가 공제 없어요. 왜? 공동은 이런 거라 했죠. 12억짜리 집인데 부부 공동명의예요. 부부 공동명의. 그죠? 그럼 얘는 종부세 안 내요. 12억까지도. 왜? 이걸로 하면 안 되잖아. 부부 공동명의가 지분 표시 없으면 5대5잖아요. 그럼 얘를 이걸로 하면 부부 합산이잖아. 그러면 세대별 합산이 돼버리죠. 개인별 합산이라 했잖아. 지분에 따라 나누죠. 그럼 5대5니까 6억, 6억이죠. 남편하고 부인이. 각각 계산하죠? 둘 다 6억 초과 안 됐잖아. 그럼 종부세 안 내요. 그러면 공동명의는 그 자체로 얼마까지 안 내는 거야? 12억까지는 종부세 안 내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 3억 공제 또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같은 1주택인데. 그러니까 우리 종부세에서 그러면 문제시문에 1세대 1주택이란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단독명의자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근데 문제지문에 공동명의라고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추가 공제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1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비과세는 안 되지만 추가 3억 공제를 1주택자만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양도세 배웠던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다가 뭘 하거나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두 채가 됐다. 해서 혼인해 집이 두 개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요 혜택을 줍니다. 자, 만약에 이게 됐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집이 1세대 몇 주택이야? 2주택자잖아요. 그럼 얘는 1주택자가 아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준다? 부모를 모시고 혼인으로 집이 두 개가 돼서 2주택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한다? 혼인하거나 뭐 한 날로부터 혼인신고하거나 아니면 뭐 전입신고 합가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봐줍니다. 5년간은. 몇 년 동안? 5년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죠? 그럼 얘가 여기도 9억, 여기도 9억, 여기도 9억, 여기도 9억짜리예요. 그죠? 그러면 얘 5년 이내. 자, 그러면 5년 아직 안 됐어. 그럼 종부세 낼 때 요 둘 다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왜? 1주택자잖아요. 그럼 9억 9억인데 여기서 6억 빼고 3억 추가 공제 받으니까 얘네는 1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얼마까지는 안 내? 9억까지는 안 내. 그럼 다 9억까지는 안 내. 언제까지만? 5년 동안만. 5년 동안. 5년 지나면 내야 되죠. 왜? 6억 초과됐으니까 추가 3억 공제 못 받는 거지. 왜요? 2주택자잖아 다. 그럼 5년 지나면 남편하고 부인 집을 합산해서 계산하나? 5년 지나면? 아니라니까. 무조건 개인별이라니까. 무조건 개인별. 그러니까 얘가 5년이 지나거나 안 지나거나 세금은 무조건 개인별로 해요. 부부 합산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단지 뭐다? 5년 안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로 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명 다 뭘 받아? 추가 3억 공제가 되는데 5년 지나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집이 각각 있으니까 2주택자가 돼버려서 뭘 못 받아? 3억 추가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그거지 5년 지나거나 안 지나고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세 의미가 나오잖아요. 양도세. 그러면 5년 동안 갖고 있는 동안 혜택 주죠. 종부세. 5년 지나면 혜택이 없잖아. 그럼 집을 팔면 되지 하나를. 팔라고 하니까 몇 주택이 양도세? 2주택. 그래서 양도세 뭐가 있어요?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5년 안에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려 가는 거죠. 맞물려. 둘 다 기간은 5년이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종부세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도 1주택 여부가 중요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근데 이건 양도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몇 년 동안이다? 5년간은 별도 세대로 본다. 이게 나오죠. 혼인 신고했어. 그럼 10, 11, 12, 13, 14, 15. 그죠?
이렇게 되면 2015년도에는 자, 혼인신고를 2010년 5월 31일 날 하고 이때 집이 2개예요. 혼인신고에 집이 2개 됐어. 그러면 이때 이제 뭐예요? 1주택자로 봐주죠? 자, 2015년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5년 동안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겠죠? 얘는 1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11, 12, 13, 14, 15 15년도가 5년이죠. 11, 12, 13, 14, 15 그 15년, 5년 동안 해준다니까? 된다 안 된다? 이때는 1주택자는 아니다. 이거 5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5월 31일 여기 혼인식 5월 31일 했잖아. 그러면 5월 31일이 5년째 됐어. 근데 얘는 언제 기준이야? 6월 1일 기준이에요. 하루 지났어. 그 얘는 안 되는 거야. 혼인신고 급하게 한 거지. 쓸데없이. 그죠? 쓸데없이 혼인신고 급한 거예요. 뭐 그때는 뭐 급한지 그게 좋은 줄 알고 급하게 한 거죠. 뭐. 그러니까 6월 1일 날 했어. 6월 1일 날 했으면 딱 되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래요? 31일이 5년째 되니까 여기서 5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법은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1일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2015년도에 1주택자가 아닌 거죠. 옛날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한번요. 그때는 개정되기 전에 2년이었거든요. 이게 2년. 근데 5년으로 바뀐 거거든. 근데 2년이었을 때 기출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30일에 혼인신고하면 이때 1주택으로 보니 안 보니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5년 딱 되니까 5년까지니까 여기는 1주택을 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왜? 5월 31일 이렇게 된 거죠. 혼인신고. 자, 보시면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런 얘기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8페이지 납세 의무잖아, 그죠? 자, 봐, 책 또 넘겼잖아. 내가 178페이지 피부도 했는데 얘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말해도 징그럽게 안 듣고 이제 그러려니 하고 가야지. 나만 스트레스 받아. 그죠? 자, 주택 얼마 기준?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자. 토지는 종합은 5억을 초과하는 자.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는 자. 끝. 뭐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오른쪽 과세표준 1번 주택의 과세표준.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끝에 줄 세 번째 줄 끝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다시 올라가서 가로 안에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다. 보시면 되죠. 자, 그 참고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참고사항이에요. 그죠? 해볼게요. 자, 1번. 1세대 1주택이란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일지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동명일 때는 1주택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동안. 5번도 뭐예요? 직계에서 동거봉양.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거죠? 혼인이나 동거봉양은 몇 년간은 5년간은 뭘로 봐준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넘어가면 180페이지 6번 있죠? 6번. 다음의 주택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자, 문화재 등록 문화재 주택이나 나번에 합산 배제 주택으로서 합산 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뭐다?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에 적용한다. 물론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이 말 뜻은 뭐예요?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등록 문화재 주택은 뭐한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요. 서울에 10억짜리 집이 하나 있고요. 원주에 7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 주택인 거죠. 문화재 주택, 문화재 주택.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합산할 때 이 문화재 주택은 합산해서 배제한다겠죠? 그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요거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로? 10억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10억.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억.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얼마 빼죠? 여기서 6억 빼주죠. 얼마예요? 4억. 이게 되죠. 근데 이 문화재 주택은요, 뭐에서도 제외된다고? 숫자에서도 제외해요.
그럼 얘가 숫자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주택자가 돼? 1주택자로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3억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얼마 돼? 2억. 그럼 여기다 80%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숫자 제외한다 그런 의미예요. 만약 얘가 문화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미분양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합산해서 빠지죠. 미분양주택도 그죠? 그렇지만 10억 빼기 6억 하면 4억 나오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여기다가 80% 곱하죠. 왜? 얘는 1주택자는 아니잖아. 합산해서는 빠지지만 2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3억 공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문화재주택 등 주택수에서 제외해단다는 의미는 뭐다? 숫자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얘는 몇 주택자가 돼버려?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3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숫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고. 다시 188지 양가로 1번에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나오죠? 자, 이거 뭐라겠어요? 세액공제도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자만 해줘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추가 3억 공제 받고 세금을 계산했어요. 그때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거기서 또 뭘 해줘? 거기 있는 두 가지 공제를 또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 하나인 사람은 뭐다? 가능하면 세금을 내더라도 적게 내도록 계속 해주겠다는 거지. 공제를. 그래서 그 세액공제 두 개가 나옵니다. 연령별 공제하고 보유기간별 공제가 나오죠. 박스에 있죠? 연령 나이대에 따라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10% 받고 65세 이상 70세 미만 20%, 70세 이상이시면 30% 추가 공제 받고 거기다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또 받고 10년 이상이면 40%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비율은 못 외우더라도 반드시 기억할 건 뭐라겠어요? 그 1번 연령별 세액공제 바로 위에 다음의 1 또는 2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중복되면 뭐한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공제 금액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70%까지 되는 거죠. 70세 이상이시면 30% 받고 그다가 주택을 10년 보유했어. 그러면 40%에서 70%.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만 된다고요? 1세대 1주택자만 된다는 거죠. 보시면 되고. 오른쪽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나오죠? 별도, 종합별도 나오죠? 아까 한 얘기잖아. 과세 표준 뭐라고요? 80억 공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둘 다 뭘 곱해라? 공정시정. 그거 쏘는 거죠. 그거. 그렇죠? 따로 할 것도 없어요. 한꺼번에 지금 의미가 똑같긴 금액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면 182페이지 세율이 나옵니다. 자, 이 세율은 세율 자체는 외울 필요 없어요. 쟤는 얘만 기억하면 돼. 뭘로 돼 있다?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것만 돼요. 초과 누진세율이다. 셋 다 뭘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셋 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렇게 이제 안 되면 지문상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얘네 둘은 토지는 3단계로 돼 있고 주택은 5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주택의 경우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5단계, 3단계 별거 아니에요. 구간이 5구간으로 돼 있으면 5단계고 3구간으로 돼 있으면 뭐요? 3단계 그러는 거야. 거기 박스 보면 182페이지 주택 가면 5칸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뭐요? 5단계란 뜻이요. 토지는 3칸으로 돼 있지. 뭐요? 3단계.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니면 그냥 뭘 기억해? 누진세율로 돼 있다. 이건 기억. 이건 비례세율 없고. 그죠? 세율 자체는 볼 거 없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자, 근데 거기 182페이지 보면 1번에 주택에 대한 초과 누진세 돼 있고요. 그 2번 있죠? 이중과세액 공제라고 돼 있죠? 찾으셨나요? 182페이지 보세요.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가운데 가로 안에 보지 말고요. 오른쪽 가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뭐한다? 공제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공시가 10억짜리. 그럼 뭐 내야 돼요? 재산세 먼저 뭐 내야 돼? 재산세 먼저 내죠. 얼마에 대해서? 10억 원에 대해서 재산세 내겠죠. 10억. 그죠? 10억에서 뭘 내? 재산세를 내죠. 자, 그럼 끝? 아니죠. 얘는 또 뭐 내야 돼? 종합부동산세 내죠. 종부세. 얼마에 대해서? 6억을 초과되는. 6억 기준으로 6억 초과되는. 이 부분은 뭘 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죠. 그죠? 이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같은 주택이고 보유세인데 이 6억을 초과한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은 이중과세죠. 왜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과세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같은 주택을 가지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 두 번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경우에 종부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 기준금액 초과돼서 중복되는 요 재산세는 뭐 한다? 빼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들이 알아서 빼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이해하면 돼? 이 말뜻이 이 중복되는 구간의 재산세는 뭐 한다?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별도 종합도 80억 초과되거나 5억을 초과되는 구간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중복이 되겠죠. 그럼 걔도 어떻게 해? 마찬가지로 종부세 계산하고 그 초과돼서 중복되는 재산세를 뭐한다? 빼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보시면 다시 읽어보면 이번에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예를 들면 저기 말하면 4억이겠죠. 초과되는. 그죠? 그건 어떻게 한다? 오른쪽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뭐한다? 공제한다. 이게 지문이 나오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가로 안에 거 볼 거 없고. 그러면 토지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있겠죠. 80억, 5억 초과되는 부분을 뭐한다?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84페이지 가면 3번에 이제 뭐 있어요? 세부담 상한이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 우리 재산세 배웠죠? 세부담 상한. 얘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150이에요. 주의할 것은 이렇게 나오시면 주택분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이다. 단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05다. OX.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5다. 맞아, 틀려요? 땡! 틀려요. 또 우리 이걸 또 맞았다고 하면 안 돼요. 재산세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재산세 얘기지. 종부세는 그런 거 없어요. 왜? 말했죠. 주택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혜택을 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니까.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얘는 그냥 금액 상관없이 토지, 별도, 종합주택 다 세부담 상한 얼마다? 100분의 150. 아까 공정시장가의 비율 예외 없이 다 얼마? 80% 그런 거죠. 종부세는 예외 없다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세부담 상한 결국 비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분의 150이란 뜻입니다. 그죠? 비과세 등은 볼 거 없죠. 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끝이에요. 얘는 물어볼 일도 없고, 그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됐고. 마지막에 187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부가 징수가 나옵니다. 부가 징수. 얘는요, 징수 방법이 보통 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부 부가가세 그래요. 그냥 보세요. 보통 징수에 결국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납부기한이 언제예요? 얘는 납부기한이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15일. 그러니까 얘는 보던 세금은 보통 중순부터 말일이죠. 근데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16일, 30일 그럼 틀려요. 조심해야 돼요. 이 연말이라 바빠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그럼 바쁘다니까. 연말에 여러분 바쁘잖아. 작년 연말에 뭐 했어? 뭐해?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 가도록 술잔을 드세요. 뭐 술 마시고 막 꼴락꼴락 이러고 다녔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해봤겠잖아. 술 깨니까 해봤겠어. 그죠? 그러게 되면 바쁘지. 이때 무슨 세금을 내겠어. 그죠? 한번 그냥 음주 부어라 마셔라. 그죠? 우리 와이프가 엊그제 회식했거든요. 지금 자기 회사에 회식하는데 그러냐 했더니 술을 얼마나 먹었나. 회식만 가면 원래 술 자제를 잘하거든요. 술을 안 취하는데 10시 딱 수업 끝난 전화가 딱 왔어요. 저한테. 딱 전화 목소리 딱 크니까 갔어. 이미 갔어. 이미 10시에 이미 갔어. 근데 12시에 돌아왔어. 12시에. 왜 2차를 간 거야. 2차를 이제 2차로 맥주 뭐 이까지만도 갔거든요. 회식하고. 그 2차 갈 때 전화를 한 거야. 이게 벌써 딱 목소리 들으니까 이 꼬있잖아요. 딱 보면 느낌이 딱 취한 거야. 내가 볼 땐 지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번호 안 되지. 왜? 본인만 혼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딱 같은 요즘은 있고 막 하니까 못 온 거야. 그러다가 딱 되니까 제가 먼저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니까 12시야 제가 딱 들어간 부대주. 근데 와이프 그때까지 안 들어오고요. 우리 전화 안 하거든요. 왜? 회식하는데 전화하면 기분 나빠하거든. 아니 제가 기분 나빠요. 난 친구 만날 때 약속했는데 자꾸 와이프 전화하면 짜증나거든요. 전 전화를 안 해요. 일단 왜? 자기 간다고 했으니까. 그 대신 1시 넘어가면 전화를 해요. 왜? 걱정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근데 12시 이전에 전 절대 안 해요, 전화를. 안 했어요, 전화를. 근데 좀 있으니까 왔어, 전화가. 지금 택시 탔대. 목소리가 갔어.
그래서 제가 나갔거든요. 이제 왜냐면 택시 타고 오니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미치겠으니까 이제 와는데 내려오는데 안 올라와. 와야 되는데 보니까 못 걸어오기 힘들 거야. 이제 걷기 걷는데 취한 거죠. 우리 아이폰 취하면 애교가 그렇게 많아요. 취하니까 막 그래갖고 막 냄새나가 살 수가 없는 막. 그럼 우리는 미루면 성격이 희한해. 우리 아이폰은 이게 내가 하지마 그러면 더 해요. 내가 하지마 그러면 막 더 해. 그때 어떻게 돼? 같이 막 해야 돼. 그러면 같이 하면 자기가 또 도망가. 그죠? 그래. 술 냄새가 얼마나 나나 막. 아유. 근데 막 취해가지고 죽는 거지, 이제. 죽겠지. 막, 그죠?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막, 오바이트 생존하다니 막 밤에 오바이트 하고 난리 났어. 나를 잠못 잤잖아?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해석한다 몰라. 그죠? 근데 그 전에 계속 아파가지고 감기 들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멀쩡해지니까 바로 또 회식한 거야. 그더니 막 숙취해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야겠어. 뭐 자업자득이지, 무슨, 그죠? 그래도 그냥 또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나중에 욕먹을까봐 또 그 와중에 오바이트 하는데 가가지고 밖에서 꿀물 타가지고. 내가 진짜, 진짜 나 이렇게 산다니까. 내가 따면서 물려야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싶은 거야. 내가 마누라서 꿀물 타고 있는 거 내가 이거 타라. 이거 마시라고? 왜? 그냥 잘 나가 누웠는데 걸리는 거야. 이게 분명히. 나중에 술 깨면 마누라가 술 취해서 왔는데 그것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냥 타가지고 얘다 먹어라. 그랬어. 마시는 거 딱 보고 잤어, 바로. 나 진짜 내가 그거 타면서 얼마나 진짜 짜증났던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한테 그 다음날 전화를 한 거 있죠. 그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 뭘 아셨나? 니네 둘이 싸우지 말고 알콩당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거는 한 얘기인지 뭔지. 어머니가 그렇게 했대요. 얘기를 엊그제 통화했는데. 그죠? 그게 뭔 얘기야? 지한테 잘한 얘기잖아. 그죠? 결국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그죠? 그죠? 갑자기 거기에다가 연말에 술 너무 하면 안 돼. 적당히 먹어야지. 그죠? 1일부터 15일이에요. 16일 아니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 얘는 뭐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잘 보세요. 자, 근데 얘는 날짜 언제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와도 15일까지 세금을 내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해야 돼? 15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선택상이에요. 선택상. 뭔 얘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만약 얘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이걸 안 하면 가산세 부과하냐 안 하냐 얘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일단 얘는요. 의무 규정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와서 돈을 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지서 나왔길래 돈을 냈는데 12월 15일 지나니까 뭐라고? 세무서에서 야, 너 누가 신고 안 하고 돈 내라겠어. 너 신고 안 했으니까 넌 가산세 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산세 부과는 안 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건 의무 규정 아니니까. 가산세는 언제만 붙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예요. 취득세는요. 법에 뭐라고 돼 있어? 무조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안 하면 가산세. 근데 이건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가산세가 두 개가 있어요. 종류가.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자, 둘 중에 얘는 부과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부과될 수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푹 하는 거예요. 자, 무신고 가산세는 뭐예요? 내가 뭘 안 했다는 거야. 신고를 안 했어. 신고 안 해도 얘는 가산세 부과를 안 하죠. 왜? 의무 규정이 아니니까. 근데 얘는 나올 수 있어요. 왜? 과소신고라는 것은 내가 신고를 했다는 얘기지. 선택을 뭘 한 거야? 이걸 안 하고 내가 신고납을 선택한 거야. 근데 어떻게 신고했어? 적게 신고한 거지. 그럼 뭐요? 네가 신고납을 선택했으면 제대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원래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거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세금 부탄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어설프게 가산세 부과 안 되는데 라고만 외웠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이 얘는 아니하고 땡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해도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가 안 된다. 그건 무신고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과소신고는 신고 납부를 했다는 얘기지. 근데 적게 신고한 거지.
일단 네가 선택했으면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뭐가 나올 수 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자, 이거 보세요. 얘가 지금 신고납부를 선택했죠? 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세금이 나온 고지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뭘 선택해? 신고납부를 선택해. 그럼 두 개잖아요. 이미 고지서 나온 것도 있고 세무서에서. 그리고 내가 신고납부 선택하는 내용도 있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떡한다? 내가 뭘 선택했어? 신고납부. 그럼 나의 선택을 먼저 존중해줘요. 그래서 네가 선택을 했으니까 네가 신고하면 그 순간 뭐다? 과세권자인 세무서에서 여러분한테 보낸 그 고지서 있죠? 그거는 없었던 걸로 온다. 그리고 뭘 봐줘? 이걸로 가는 거죠. 그죠? 만약에 고지서가 1,000만 원 나왔어요. 종부세가.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800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원 많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떡할 수 있어? 여러분 직접 가서 얼마라고? 800이라고 신고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미 이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신고하는 순간 얘는 뭘로? 없었던 거로 본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그러니까 납세임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오.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요. 이게 조세총론에서 나왔어요. 조세총론에서. 근데요, 얘가 여기서 물어보면 그나마 맞출 확률이 있는데 뜬금없이 총론에서 다음 중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이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누구요? 야요. 아하,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는 애야. 근데 그때는 몰라본 거죠. 왜? 화장을 해가지고 모른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애매한데 확실치 않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려면 정확하게 많이 말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187페이지. 원칙 부가징수 양가로 1번에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액을 결정하여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는 고지서가 나오니까 모든 고지서는 하여튼 5일 전까지 미리 보내야 되죠. 그럼 챙길 수가 없고 2번 예외 신고납세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언제까지 하나? 그 다음 줄에 얘도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령의 정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가 뭐예요?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1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순간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3번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즉 여러분이 뭘 하면 신고를 선택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뜻 이해하시겠죠? 그 지문 보고.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되고. 가산금은 당연히 얘도 가산금 있죠. 왜? 보통징수니까 고지서 나오니까 안 내면 가산금 붙겠죠. 이건 취득, 재산세가 다 똑같으니 여기서는 안 물어봐요. 그죠? 총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 물납 나오죠? 물납 지우라겠죠? 물납 삭제됐어. 물납 삭제. 싹 지우면 돼요. 물납. 지금 물납 안 됐다고 지금 표시해. 나중에 또 그 공부하지 말고. 꼭 하라고 하면 징그럽게 안 하고 나중에 볼 때 이거 했죠? 그랬더니 안 한 거야. 봤더니 얼굴 봤더니 작년 11월부터 있었어. 근데 안 한 거야? 그 수업을 몇 번, 3번을 들었는데 아직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수업하는데 재산세 뭐 어디 수정을 하겠더니 얼굴 딱 보니까 오래된 얼굴인데 안 한 거야.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3월달에 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서 적느냐고 정신없어. 도대체 와서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뭐 하고 앉아가지고. 어제 송송커플 본 거 어제 송혜교가 거기 지금 납치됐는데 걔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앉았다. 참 돌아버린다 내가 진짜. 우리 마누라 뭐라는 줄 알아요? 어제 전화했는데 저희께 전화를 딱 하니까 전화를 딱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집에 갈 때 제가 전화를 해요. 지금 간다고. 근데요 20개는요 전화를 안 해요. 왜? 그걸 봐야 돼. 마음의 준비라고 그 태양의 기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왔다. 언제 전화 오냐면 그 딱 끝나면 전화 와요. 11시 7분쯤 되면 전화 와. 근데 끝났냐? 끝났대. 어제 말한 줄 그건 하자마자 큰일 났대. 왜? 송혜교가 납치됐는데 송중기가 걔 구할 수 있으나 모르겠다. 걱정된다. 돌아버리려고. 신랑 걱정이나 해라. 그래서 신랑 걱정. 네? 도대체 송중기가 걔를 구하는 게 그게 네가 뭘 왜 당신이 왜 그걸 걱정해? 지금 신랑은 와가지고 끝나고 지금 빌벨고기 가고 있는데 그걸 걱정해야지.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괜찮대. 나는 죽대는데 괜찮대.
아이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살 수 없어, 내가 진짜. 오늘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 오늘도 하루 종일. 왜? 오늘 또 하거든요. 그다가 알려줬죠. 16부작이라 끝나거든요. 근데 스페셜을 한 번 더 해요. 안 한다겠다가 한다고 했어. 그러다가 어제 얘기를 해줬더니, 좋아, 진짜? 그러는 거야. 그래, 진짜. 어제 또 송중기가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인터뷰를 했다는 걔가 그것 때문에, 태양우기 때문에. 역대 연예인 중에 9시 뉴스에 인터뷰를 걔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대단하다니까, 걔가 지금. 그 인터뷰까지. 세상에, KBS 9시 뉴스에 나온다? 걔가 대전 출신이에요. 고향이 대전이잖아. 엄마 아버지가 대전에서 세차장을 해요. 세차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세차할 때 운 좋으면 걔가 가서 세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걔가 원래 애가 착해가지고 되게 착하대요. 그래서 원래 걔가 일 많이 없을 땐 집에 가면 항상 세차장에서 아버지 일을 도와준대요. 세차를 한다는 거지. 운 좋으면 이강수도 올 수 있어요. 걔 둘이 절친이거든요. 거기다 조인성까지. 셋이 치네, 셋이. 운 좋으면 걔들 셋이 이거 하는 걸 내가 내 차가 들어가서 세차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사인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뭐 그게 뭐 만에 하나 있게 지금 워낙 인기 많아서 가겠어? 그치? 안 하겠지. 근데 집에 가면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 착하니까 얘가 착해서. 그죠? 박신혜도 맨날 걔네 집에 엄마가 곱창집 하잖아요. 박신혜 여자애 타는트. 걔 집에서 맨날 저기 노는 날에 집에 가서 거기 식당에서 서빙하고 그러잖아. 곱창 닦고 그런다잖아. 되게 착해 걔 박신혜도. 그죠? 송중이가 대전 살죠. 근데 언제 대전 가려면 세차 가면 두져봐. 운 좋으면 만날 수도 있어요. 네. 거기 미쳐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다. 현빈에 꽂히더니 이제 현빈 안 나오니까 이제 송중이도 꽂혀가지고. 자, 문락 싹 지우고. 그거 지금 지우라는 얘기하다 갑자기 정신 차리는 얘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야. 191페이지 6번에 분납 나오죠. 분납 기준금액 얼마야? 500초가 2개월. 국세 2개월. 500초가 2개월. 그죠? 금액은 아까 재산세하고 똑같으니까 볼 거 없습니다. 끝. 그죠? 자, 마지막 7번 부가세. 뭐부터요? 농어촌 특별세 20% 됐습니다. 저희 얘는 정리할 거 없죠. 이게 다 정리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하면 간단하죠. 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뭐예요? 금액은 기본을 알고 해야지. 80억, 5억, 6억이 기준이다. 그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그러면 되고. 과세 표준은 뭐다? 합한 금액 그 기준 금액을 빼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5페이지에 이 장에 소득세가 나오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건데 이 소득세는 원래 법에 정해진 소득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교재는 뭐 그걸 구분 안 해놨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소득이죠. 근데 여기서 세금을 내는 소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8개만 내요.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6개의 소득이 있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6개는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이 8개 아닌 애들은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에서 껌을 팔아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뭐는 안 내. 세금은 안 낸다는 거죠. 껌 팔아서 해볼 수 있죠. 능력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딱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칫솔을 팔러 왔어요. 칫솔. 근데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그 아저씨 대단하죠. 딱 전에.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딱 쳐다보니까. 자, 여기 제가 뭘 들고 있어요? 내 손에 뭘 들고 있죠? 네, 칫솔 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칫솔이 몇 개가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4개가 한꺼번에 묶어있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판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네요? 뭐라고 써있을까? 안 보이시죠? Made in Korea라고 써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국산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들고 왔을까? 내 사업이 망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4개를 한꺼번에 해서 단돈 1,000원 해보십니다. 제가 한 바퀴만 살짝 돌 테니까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씩 돌아왔어. 그때 딱 말하네. 자, 제가 몇 개 팔았을까요? 네, 2개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단칸으로 갑니다. 형 진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제가 우직하면 내가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자기 그거에 자부심 있는 거죠. 딱 그러고 단칸에 갑니다. 사람들이 다 웃어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야. 앉아있는데 막 지하철에 있는데 되게 말도 막 이렇게 경쾌하면서 막,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칸에 갑니다. 그러고 샥 하고 고성 슉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너무 즐겁죠? 그게 막 우울증.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 있어요. 숙기가 없으셔가지고 뭘 들고 왔는데 얘기를 못해. 그래가지고 혼자 뭐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있다니까? 들고 이렇게 가요. 이걸 팔러 갔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들고, 그 사람이 한 칸 가.
그런 분 있다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요. 저거 팔라고 하시는 거 알아. 근데 말을 안 해. 그런다니까? 근데 그분은, 야, 대단하대. 그걸 얘기를 막 하면서. 다음 칸서 갑니다.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오죽하면 내가 기억한다니까?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국산입니다. 막 망했다는 얘기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혼자 막 만담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잘하게 생겼죠? 우리 저기,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하면,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부여에서 고등학교를 대전을 다니는데 맨날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주말마다 집에 내가 거기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주말에 집에 들어가면 부여에서 버스를 딱 타면요. 그 부여에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저기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지금은 안 하는데 껌 같은 거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 뭐라고 하더래? 딱 들어. 오징어 땅콩 있어요. 그런 산. 오징어 땅콩 있어요. 그런 산. 오징어 땅콩이 있어요. 구른 산이에요. 그걸 갖다가 목소리를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땅콩 있어요. 오징어 땅콩 있어요. 그런 산. 하다가 눈을 딱 맞추면 드려요. 드려요. 껌. 딱 됐다고. 드려요. 오징어. 그러니까 오징어 땅콩에서 구른 산 하다 눈 마주치면 드려요. 껌. 사람마다 드려요. 껌. 너는 껌. 너는 오징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 땅콩 드려요. 껌. 드려요. 오징어. 그래요. 그러면 눈 마주치면 왠지 껌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왜? 막 진지한 눈빛으로 오징어 땅콩에서 오징어 땅콩 구른 산. 눈 마주 드려요. 껌. 그럼 난 눈 마주치 정적이 딱 가만히 있어. 그러면 순간 멈춰 있으면 가야 되는데 아저씨가 한 5초 서 있으면 진짜 이런다니까? 근데 그분이 최근에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아직도 계신 거예요. 나이가 이제 100발이세요. 그때 당시 나이가 연세 드셨는데 20년도 훨씬 넘었죠. 고등학교 되니까. 근데 지금 아직도 계시더라고. 장상 거의 안 되죠. 근데 그분이 기억이 나요. 이거 딱 해가지고. 이게 다 있는 거야. 목소리도 너무 크게 하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타면 1,000원 호두과자 팔잖아. 그럼 뭐라 그래? 자, 1,000원에 호두과자 이렇게 안 해요. 1,000원에 호두과자 왔으면 1,000원 호두과자 왔으면 이게 그냥 둥둥둥 그래. 그러면 알아. 얘기 안 해도 왜? 호두과자 들고 가잖아. 그럼 굳이 내가 1,000원에 호두과자 이렇게 안 해도 1,000원에 호두과자 왔으면 1,000원에 호두과자 왔으면 1,000원에 호두과자 왔습니다. 이거 가는 거냥 정정정정 하는 거야. 그럼 목도 안 쉬고 힘도 안 들고. 그럼 알아서 자기들이 보고 사는 거지. 근데 그걸 막 굳이 얘기가 1,000원에 호두과자라는 걸 막 굳이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특징이 딱 있으니까.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 자, 그래서 이 소득이 8개인데 얘네들은 뭐래? 합산해요. 합산해서 과세래요. 합산해요. 그러니까 뭐요? 이건 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뭐가 나와?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우리 그 연말정산에서 직장 다니면 하시잖아요. 그게 이름이 종합소득세가 왜 종합소득세야? 6개 소득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내는 얘기죠. 근데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이 퇴직금은 일평생 한 번, 두 번 타는 거고 양도소득도요 원래요 자주 사고 팔면 양도가 아닙니다. 얘도 어쩌다가 파는 걸 양도라고 하거든 법 규정이.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을 여기다 합산해버리면 평생 집 한 번 팔았는데 여기다 합산하면 누진되잖아요. 과표 얘가 누진세일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얘네 둘은 여기다 합산하지 않고 한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해서 분류과세라는 표현을 써요. 가끔 시험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땡 틀려요. 뭐라고요? 따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한다가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분류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은요 이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법에 양도소득세법이라는 거 없어요. 걔는 뭐에 들어가? 소득세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개정되면 뭐라고 발표해요? 양도세법 개정 그러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는 요 8개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고 시험은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보면 여기에서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이 있어요. 이 3개가. 그게 작년에만 나왔어요. 시험에요. 최근 한 5년, 6년 동안 연장 나왔어요. 한 문제가. 뭘로? 부동산 임대소득 얘기가. 걔만 계속 나왔어. 5년인가. 그리고 작년 한 해 걸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맨날 그게 나왔죠. 나올 수 있는 건 딱 3개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양도소득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195페이지는 뭐예요? 그 소득세 기본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간단하게 볼게요. 자, 소득세 개념 해가지고 1번 현행소득세법이라고 돼 있죠. 현행소득세법.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195페이지.
소득 원천설을 바탕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으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는 순자산 증가설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가끔은 이제 문제 언급이 될 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원천설은 뭐냐면 소득 원천 뭐야? 소득의 근거. 그러니까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자. 그게 소득 원천설이에요. 순자산 증가설은 뭐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평생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소득만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하자가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우리나라는 소득 원천설을 근간으로 하죠. 그런데 소득 원천설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얘는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고 있죠. 얘는 뭐에 근거해서? 순자산 증가설의 근거에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뭐라고 돼 있어? 소득 원천설을 근본으로 하지만 일부 뭘 하고 있다?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다. 그죠? 그런 얘기다 하나 보시면 되고요. 2번 특징 나오죠? 개인 단위별 과세다. 제가 말했죠? 모든 세금은 개인별 과세라고. 그죠? 개인별 과세. 제목만 보세요. 2번 합산과세 및 분류과세라고 돼 있죠? 자, 합산과세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배사 근역이. 분류과세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하고 양도소득 그 얘기죠. 뭐 출칙을 읽을 거 없습니다. 3번 주소지 과세 원칙.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사람 중심이고, 그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죠. 국세는 세무서다네. 근데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어디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죠? 뭐 신고납세라고 돼 있죠? 그런 거 볼 거 없습니다. 소득에 구분해가지고 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다. 지금 한 얘기는 끝 보시고. 4번에 과세기간 나오죠? 자, 이건 과세기간 제가 뭐 할 때 총론에서 납세 의무 성립시기 할 때 아까 했죠. 소득세는 원칙이 언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예외 있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 달에 돌아가셨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 내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세금 내시는 거고 출국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는 과세하겠다. 예외가 있고 법인세는 회계연도라고 그래요. 그죠? 알아서 정하는 거 정관으로. 대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가가세 두 번 낸다겠죠? 1기분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시면 된다. 그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납세 의무자 및 납세 의무 범위가 나오죠. 자,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거주자하고 뭐 나와요? 비거주자. 요번에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나옵니다. 이 의미가. 양도세도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거주자 뜻이 뭐고 비거주자 뜻이 뭐냐 이거죠. 자, 이는 뭐냐?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 있으면 무조건 거주자. 아니면 또는 둘 중에 하나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러니까 1년 중에 내 주소 있으면 거주자고 주소가 없어도 1년 365일 중에 며칠 이상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했거나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너는 주소가 없어도 뭘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 날짜는 183일 이상 기억하시고요. 이게 365일인데 반땅하면 182.5일인데 반올림해서 183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비거주자는 이게 아닌 거죠. 주소도 없고 이것도 없어.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얘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다 납세 의무가 있고 얘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주자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면 뭘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왜? 거주자니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세금을 내라. 여러분이 라스베가스 가서 거기서 이렇게 딱 땡겼더니 잭팟이 터진 거죠. 엊그제 뉴스 보니까 그 라스베가스 그 밖에 야외에 이렇게 저거 하나 설치해놨는데 그거 땡겼는데 90만 달러인가 75만 달러인가 됐대요. 그냥 이게 안에 들어가 성능이 아니라 밖에 설치된 거 했는데 넣고 자판기처럼 넣고 했는데 재수가 저게 좋은 거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가서 그거 해서 돈 벌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다 세금 내야 돼. 왜? 거주자.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주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네 나라에 돈 벌 우리나라 낼 건 없죠. 대신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 왜? 이제 외국 유명 배우들이 한국에 와서 CF 같은 거 찍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안 찍, 옛날 많이 찍었다 했잖아요. 홍콩 배우들 막, 그죠? 주성치, 주인발, 왕조연이 뭐, 그 다음에 뭐야, 임청아 해가지고 막, 장국영이 해가지고 막, 내사랑 투유, 쪼꼬레 찍고, 트라이 찍고 막, 그 다음에 드봉 찍고, 막, 밀키스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전부 다 뭐요? 한국에 와서 돈을 벌었잖아. 그럼 뭐는 내고 가야 돼? 세금은 내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가서 막 벌잖아요.
송중기는 이제 중국에서 돈 어마어마 벌겠지. 그죠? 그 누구야? 김수현이가 거기서 뭐 광고만 뭐 몇백억 찍었잖아요. 중국에서. 그 별그대 하나 찍어가지고. 그때 보셨죠? 뉴욕 애들, 그 중국 애들 한국에 4,500명 온 거. 한 회사에서 전 직원을 한국으로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4,500명. 근데 전체가 왔어요. 4,500명. 가지고 체육관에서 치맥을 했어. 4,500명이 앉아가지고. 진짜로. 그게 인천이에요, 인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걔네들이 그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인천시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어차피 한국 올 건데 우리 인천시로 와라. 왜? 여기 별그대 촬영 장소도 인천이 제일 많다.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걔들 진짜 왔어, 인천으로. 그래서 거기서 4,500명 모여가 앉아가지고 쫙 체육관 앉아가지고 치맥 딱 그 통닭 해가지고 1,500만 원인가 막 해가지고 튀겨서 그 동네에 있는 치킨집을 다 동원한 거죠. 그래서 4,500명이 그걸 뭐 어떻게 치맥을? 그러니 돈 많이 먹겠죠. 왜? 거기 뭐 호텔 같은 걸 막 다 해가지고 경제효과가 100매덕이래요. 그 며칠 있다 가는데 왜 4,500명이 왔다니까. 대단한 거지, 그죠? 근데 드라마 또 별그대 해가지고 얘를 꼬셨다니까. 그거 같이 이제 좀 있으면 뭐 하겠어, 이제 송중기 그거 가지고 태양의 후예 그거 하겠죠. 지금 인기 장난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게 동시 상영했거든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전 계약이라, 사전 제작이라. 벌써 뭐 그게 120억인가 들었다는데 돈이 제작비가 지금 그 몇배 빼고 남았죠, 돈이. 그거 장난 아닌 거죠. 송중기 수백억 벌겠지 뭐. 아, 그래 친하게 지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요 범위만 다르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책에 나 있죠, 박스에. 거주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인데 납세의 범위가 다르죠? 거주자는 국내외,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99페이지 부동산인데 1시간 더 해야 되죠? 3시간 해야 되니까. 그죠? 5분만 쉬고 한 30분, 40분만 할게요. 좀 일찍 끝낼게요.